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4월 8일 BCNC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선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라고는 했고, 하지만 오늘 좀 시장 자체는 전반적인 하락을 주도를 하면서 개인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많은 하락세가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업황이랑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영상을 준비했고, 관련된 영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업황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시황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정보를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트 가격을 보면서 지금 어떤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상승을 한다면 어떤 구간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업황과 관련된 뉴스 한 두 가지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세대 디램에 대한 연내 양산을 하겠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기 아래쪽 로드뷰를 보시게 되면은 21년도부터 해서 23년, 24년, 26년, 27년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10나노급으로 해서 세대가 올라가는 양산을 하겠다, 디램을 양산을 하겠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0나노급이라고 한다는 게 이제 1A 공정이라고 해서 한 14나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B 공정이라고 해서 이제 12나노. 그리고 오늘 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은 이제 일시 공정이라고 해서 이제 10나노급 디램을 양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10나노미터급 6세대 일시 공정 이름을 일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램을 양산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를 잡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반도체가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점점 작게 만들어지는 미세화 공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디램에 이어서 메모리 분야의 다른 한 분야가 되겠죠. 낸드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디램과 달리 회복세가 더딘 낸드 플래시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디램 같은 경우가 왜 빨리 살아났냐면 AI와 관련해서 HBM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HBM이라는 거는 디램을 이렇게 수직으로 쌓은 거를 HBM이라고 하다 보니까 디램의 수요가 먼저 회복이 들어섰고, 그 이후에 낸드가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에 가격적으로도 이런 가격 부분들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지난 9월달 바닥을 찍고 나서 현재까지 그 낸드 가격에 대한 상승분이 꾸준하게 좀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인공지능 AI 서버로 이제 수정이 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 센터에는 이전에는 SSD가 많이 사용이 되었었고, AI용 데이터 센터에서는 GPU, CPU 이런 부분들이 연산으로 관련된 처리된 부분이 많이 사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대신에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게 된다면, 각각의 구성하는 하드웨어가 다르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저장과 관련된 SSD 수요가 이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제 AI 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AI 그 연산이나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AI들을 사용을 하면서도 뭐 학습이라든지 추론 이런 영역들을 거치면서 나오는 데이터들도 결국에 저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가적으로 다시 한번 SSD의 사용량 그리고 사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SSD 성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SSD에 대한 기술이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좋아져야만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디램은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미세화, 점점 작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낸드 같은 경우는 고단화, 이렇게
하면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1차적 수에는 포토 공정이 좀 더 중요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만큼 중요한 게 시각 공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각 공정 자체가 반도체 미세화, 고도화가 되면은 같은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공정을 거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스텝 수, 과정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각 공정의 그 시간 소요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거기에 사용되는 소모품 관련된 부품들도 많이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관점을 봤었을 때는 이 시각링 소모품의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BCNC의 매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좀 대부분 하락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 비율을 살펴보자면은 거의 뭐 전체 중에서 한 2, 30%는 2, 30% 정도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 7, 80%는 하락인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락률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34% 정도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정도 개별 주식이라고 한다면은 뭐 많게는 5% 하락한 종목들도 종종 있을 것 같고요. 뭐 대부분 3% 정도 이상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보여지지 않았냐라고 좀 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코스피 관련해서 시장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대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들이 또 있다 보니까 업종별 주가 흐름이 좀 차별화되는 그런 그 시장 상황이 보여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리고 저 PBR 업종 중심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계속 상승 그 유지감, 그런 부분들과 지속적인 유가 압박,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거시적인 경제 상황 때문에 좀 시장 하락이 좀 보여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오늘은 시장 상황 때문인지 이제 좀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상승한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특별하게 테마 있는 분야에서만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하락세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이 초록색 굵은색 선이 241선인데, 지금부터 해서 계속 이 구간에 좀 저점을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이번 주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주봉 11선을 돌파를 하는지가 좀 중요한데, BCNC 같은 경우는 지난주 주봉 11선을 종가상 이탈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당분간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싶은데, 이 부분이 이번 주까지 해서 주가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좀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2,300원 정도 가격인데, 제가 좀 괜찮은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주봉 11선을 넘기는 22,500원 정도가 이번 주 종가상 상승 마감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주가가 우상향 턴을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거친 다음에 갈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도 또 관련된 내용들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